자, 여기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써서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이거 간단히 지우고 다른 변수로 쓰겠습니다. 일부러. 자, 변수 i가 있습니다. i의 값은 5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콘솔로 i 값을 확인해 보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5가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i에다가 플러스를 할 겁니다. 1을 더해 볼게요. 이거는 자기 자신에다가 1을 더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 값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1이 더해졌으니까 6 맞겠죠?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i에다가 자기 자신에다가 1을 더한다는 뜻은 앞에 플러스 플러스를 붙이는 i와 뒤에 플러스 플러스를 붙이는 i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 플러스 플러스를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얘는 1을 더했기 때문에 값은 7로 나올 겁니다. 1을 더한다. 이해 갔죠? 이것을 똑같이 카피를 할 거고요. 이번엔 앞이 아니라 뒤에다가 쓸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값은 8이 나올 겁니다. 자, 세 개 모두 1씩 더하겠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뭐 굳이 하나를 더한다면 i는 i 플러스 1 형태를 취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 되겠죠. 그럼 6, 7, 8, 9가 돼서 1씩 그냥 더 올라갈 뿐입니다. 하지만 자, 이것은 제가 어떻게 했어요? 1을 계산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한 거잖아요. 1을 계산을 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1을 확인과 계산을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뒤에 거부터 해볼게요. 콘솔 로그를 통해서 계산을 i 뿔뿔을 현재 9예요. 현재 9의 값은 9를 확인한 상태에서 더해 보겠습니다. 저장하면 동시에 9가 나와요. 방금 전에도 9였는데 또 9입니다. 똑같은 걸 두 번 써서 그런 거 아닌가요? 카피해 볼까요? 10이 나옵니다. 뭐지? 자, 이번엔 이 상태에서 바로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여 보겠습니다. 그럼 11을 건너뛰고 12가 나옵니다. 뭐지? 다시 써봅니다. 14가 나올 것인가? 13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쓰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왜 그러냐? 위에서 언급했던 설명 그대로, 위에서 언급한 설명 그대로 변수 i를 i의 값을 먼저 도출하고 연산 1을 더한다 라고 하는 것을 후치, 나중에 치환, 계산하겠다 라고 확인하는 거죠. 애초에 값을 먼저 도출을 합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후의 계산은 따로 다시 잡아서 더하겠다 라고 처리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9가 나올 거고 10이 나오겠죠. 그 얘기는
따로 계산을 하지 않고 i값 자체만을 그대로 놓고 본다면 값은 11로 나오더라 라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 i의 값을 먼저 연산 후에 도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1을 먼저 더하고 나서 보여주는 거니까 12가 맞겠죠. 12에다가 1을 먼저 더한 다음에 보여주는 거니까 13이 맞겠죠. 그럼 당연히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면 i값 13 그대로 나타나겠죠. 전치와 후치의 차이예요. 자, 다르게 사용할 수 있기는 하겠으나 굳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위 전치 먼저 계산하겠다, 후치 나중에 계산하겠다 의 계산 차이는 실무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왜? 차이가 안 나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하지만 우리의 일상처럼 비교한다면 의미는, 자,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한국식 나이 계산과 미국식 나이 계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냥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실무에서는 차이가 없다. 왜? 실무 작업에서는 정확한 값을 도출 후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이자 권장하기 때문에 계산 도중에 실행해라, 계산 도중에 뭔가 작업을 도출해라, 이거는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습니다. 즉 이렇게 중간에 계산하고 있는 중간에 뭔가 값을 쓰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쓰세요.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쓰세요 라고 처리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 플러스와 관련된 전치, 후치, 소위 이런 것들은 이제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현재 n의 값 중간에 확인해 봅니다. nfn이라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네요. 현재 n의 값은. 왜? 위쪽에 처음에 만든 함수에서는 제가 return 콘솔 로그를 통해서 최초에 만든 n의 값을 확인하시오 라고 해놓은 것이고, 이 값을 추후에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의 매개 변수를 하나 담아서 값을 즉각 바로 체크를 하기 위한 형태를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뒤에 언더파인드 뜨는 건 아무런 값을 넣지 않았을 경우에 뜨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n의 값은 12로 되어진 상태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또 다른 형태로 취해 보겠습니다. i에다가, i가 아니죠, n에다가 플러스는 1을 하는 것과 1 빠졌네요. n에다가 플러스를 하는 것과 플러스 n을 하는 것은 모두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물론 방금 전에 보셨던 n은 n 플러스 1 하는 아이도 같은 아이다 라고 설명을 지금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번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 구분형으로 선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플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n은 n-1이라고 하는 아이도 존재합니다. 그럼 당연히 n-는 1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기 자신에다가 1을 빼라 라는 공식이 이상하니까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모양처럼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는 1로 대처했다. 값은 2가 줄었으니까 14가 되겠죠. 자, 위에서 플러스를 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n 마이너스라는 아이는 있을 것인가, 또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아이는 있을 것인가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확인하실 겁니다. 사용한 형태도 동일합니다. 후치, 전치, 결과도 동일합니다. 먼저 작업할 수 있고 나중에 작업할 수 있다. 일씩 증가하거나 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외에는 없습니다만,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요런 아이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n 곱하기 또는 곱하기 n 이라고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에러 나는 상태인데, ES6 쪽에서는 곱하기는 제곱한다라고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나 이해가 되신다면 한번 비교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증감연산자라고 하는 거죠. 일씩 증가하겠다, 일씩 빼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건 삼항연산자인데, 삼항연산자 이전에 비교연산자를 먼저 하고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연산자를 먼저 하고 삼항연산자로 하겠습니다. 위에 거 살짝 지워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연산자는 말 그대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n의 값이 20이라고 강제로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있던 변수 i가 있었죠. nfn을 통해서 n 값과 i 값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n은 20이고 i도 20이네요.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썼어요. 자, 이 상태에서 체크를 해봅니다. 무엇을? 변수 여기다 컴페어로 할게요. 컴페어라고 쓰겠습니다. 는 n과 i라는 아이가 실제로 값이 같았나요, 아까? 이렇게 쓰면 되죠.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는 3개짜리를 하면 n에 들어가 있는 값, i에 들어가 있는 값을 둘을 비교를 해서 그 결과물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누구에게? 컴페어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통틀어 그냥 바로 찍는 게 낫겠네요. 네, 같지 않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뭔가를 잘못 썼는지 한번 n과 i의 값을 확인해 봤더니 다르네요. 아, 위에 제가 잘못 썼군요. 그러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i 값을 비교해 보네요. 실수.
n 값과 i 값 비교. 그럼 실제로 달랐으니까 아까 false가 나왔던 거고, false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는 세 개는 n과 i 값을 비교를 했더니 다른 값이 나오니까 false가 나오는 게 맞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잘못 값을 썼었네요. 자, 그럼 이때 우리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는을 써도 되는데 왜 세 개를 쓸까? 자, n에는 타입은 비교하지 않는다. 그냥 only 값 자체만 비교하는 거죠. 는 세 개는 타입 형식까지 비교하는 거였죠. 다른 기타 언어 쪽에서는 그냥 는 두 개짜리 쓰시면 돼요. 자바를 가든 C를 가든 뭘로 가든 다 두 개짜리 쓰시면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만 는 세 개짜리를 쓰시면 됩니다. 다른 언어는 세 개짜리가 아예 없어요. 두 개짜리 끝이에요. 우리는 머릿속에 자바스크립트를 할 거니까 두 개짜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전 여기다가 요 앞에 있는 하나를 지우고 느낌표를 쓰면 같지 않다라는 걸 비교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결과는 false가 현재였으니까 저장한 순간 당연히 true가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다시 한번 쓸까요? 자, 여기다가 n 값과 i의 값이 같지 않으므로 false를 노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compare n 느낌표 는 i 하면 느낌표 는이라는 뜻 자체는 같지 않은가를 비교하는 거니까 실제로 값은 true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작니, 크니, 작거나 같니, 크거나 같니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compare는 n과 i를 비교를 해봅니다. 자, n이 더 작은가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등호를 표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값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솔 로그로 확인해 보면 n의 값이 훨씬 더 큰 20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false를 도출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여기다 끝에다가 는을 하나 붙인다고 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왜? 이 는의 의미가 뭔데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는 안 써지네. 학교 다니실 때는 요것만 쓰셨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같다, 작거나 같다 하면 밑에다가 는을 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현재 컴퓨터의 i는 작거나 같다는 그 옆에다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몇몇 언어들이 밑으로 들어가게끔 표시하는 기능이 생기긴 했어요. 폰트 중에. 자, 반대로 그럼 크니라고 비교하는 거 바꾸면 되겠죠. 방향은 이렇게요. 자, 방향을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자,
크거나 같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끔 어떤 분들이 는 이렇게 그대로 뒤집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전혀 다른 기능이에요. 나중에 차후에 ES6 쪽으로 넘어가면은 함수라는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똑같이 쓰고 뒤에다가 붙이셔야 합니다. 기호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차이점. 자, 그래서 여기다가 컴페어는 n이 크거나 같니 라고 해서 확인하시면 콘솔 로그 사실 비교할 것도 없이 결과는 true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어떤 기호가 들어가든 어떤 형식이든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비교 연산자들 중에 요게 조금 헷갈립니다. 5월 그리고 and 요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자, 짝대기 요 표기는 키보드 백스페이스 왼쪽에 있거나 바로 아래에 있거나 거의 주변에 달려 있을 거예요. 원화 표시가 되어져 있는 아이가 요 아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명령 프롬프트, 윈도우에서는 도스 모드라고 하는 여기다가 쓰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또 깃배시에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역슬러시로 표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는 버튼을 키보드 Shift 키를 누르고 누르시면 이렇게 일자로 두 개가 생기거나 아니면 똑같네요. 여기서는 2차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살짝 떨어져 있는 모양처럼 나타날 겁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표기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앞에 있는 요 표기의 뜻은 또는 5월이라는 뜻입니다. 5월. 뒤에 있는 아이의 표기는 and라는 뜻입니다. 좌변과 우변을 비교를 해서 최종 결론을 참이냐 아니냐를 도출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 위에 있는 것 중에 요 132번과 135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냥 똑같이 기호를 일단은 위에 거 없이 그냥 해볼게요. 그냥 변수 compare to라고 하나 만들고요. true와 true를 비교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true예요. 둘을 비교했을 때 또는 이란 얘기는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결과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이 위에는 나오지 않아요. 결과는 자 140번째 라인 확인해 볼게요. 참을 도출해 됩니다. 이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false이면 결과는 똑같이 true예요. 왜? 표기 자체가 둘 중 하나 이상 3이면 true를 노출한다. 왜? 또는이잖아요. 또는. 그럼 또 compare to 똑같은 거예요. true이자 and true라고 쓸 겁니다. 그럼 이 아이의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and는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true 나온 거 맞나요? 둘 다 참이니까 값은 true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false라고 쓰면 답은 false. 왜 false예요? 그렇죠. 둘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 둘 모두 참여해야지만 true라는 것을 노출하니까. 그럼 반대로 둘 모두 false면 둘 모두 만족하잖아요. 그럼 답은 false. 둘 모두 만족하는데 왜 false죠? 만족은 하잖아. 둘 다 아니니까 그냥 아닌 거예요. 네. 둘 다 아니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럼 false와 false는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참인가? 말도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false와 false는 참일까요? false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의 해석은 and 둘 중 하나라도 거짓이면 false. 그런데 자, 재미있는 걸 보여드립니다. compare 3라고 해가지고요. true 또는 false라고 씁니다. 답은 무엇이 나올까요? 위에서 언급한 5월이에요. 5월인데 위엔 2개였고 밑에는 하나예요. 결론은 자, 위에서는 답이 뭐였어? true였죠.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 true라고 돼 있죠. 아래쪽은 또는이라고 하는 얘가 뭔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얘도 위의 개념과 똑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똑같이 비교하고 똑같이 둘 중에 하나 이상이 3이면 true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결과는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일까? 또 and를 써볼까요? and. 자, and는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라도 거짓이면 false. 자, 하나라도 거짓이면 0. 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표를 붙였을 때 JS는 1은 true, false? true. 기억나시죠? 1, true. 처음 들으시나요? 안 했나요? 자, 콘솔 로그에다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true라고 씁니다. 자, 체크라고 그냥 할게요. 자, 컴마. 자, 요 라인 보이시죠? true 자리에다가 1을 쓸 거예요. 1에 대한 값을 자, 뭘로 볼 거냐? 바로 느낌표를 쓸 겁니다. 저장 false.
값을 뒤집었어요.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쓰면 돌아옵니다. true라고 됩니다. 왜? 자, 다시 보세요. true라고 썼어요. true를 앞에 느낌표를 쓰면 false죠. 원래 뭐였어요? true였잖아요. 원래대로 돌립니다. 그러면 돌아오죠. 자, 요 개념 그대로 체크 1 카피해서 쓸게요. 체크 2 1에 대한 값을 1을 옆에다 컴마 해야지. 자, 1에다가 느낌표를 붙여요. 그럼 아까 true에서 느낌표 하나 붙였을 때는 값이 false였죠. 둘 다 false 뜹니다. 똑같이. 아까 false로 바뀐 아이에다 느낌표를 붙이면 true로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1에다가 느낌표 하나 붙어 있는 거에 한 번 더 붙이면 true로 나타납니다. 느낌표의 의미는 부정, 즉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한 거잖아요. 존재가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느낌표로 표현하면 JS에서는 있어 라는 뜻으로 true라는 값을 도출시켜요. 반대로 자 체크 여기다 그냥 할게요. 해도 되겠죠? 자 true가 아니라 false라고 하는 아이를 뒤집었다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false겠죠.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1이 아니라 0이라고 쓰면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0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값은 false가 나타납니다. 왜? 없다를 뒤집으면 true죠. 그걸 다시 원상태로 한 번 더 쓰면 false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쓰면 마이너스 1도 존재는 하는 거. 그쵸? 마이너스 1도 일단 존재한다는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값은 true가 나옵니다. 둘을 잘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 개짜리로 쓰면 한 개짜리로 또는 요걸 쓰든 얘를 쓰든 하나짜리로 비교하면 위에서는 무엇으로 0 또는 1로 값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true false. 하나짜리는 자주는 아니지만 쓰기는 쓰는데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 게 속도가 조금 느려요. 왜냐면은 자 5월이나 and 5월 또는 and 둘은요 왼쪽을 비교를 해가지고 답이 딱 정확하게 나온 라인가 나오면 우변을 계산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왼쪽이 true예요. 그럼 오른쪽 계산할 필요가 없죠. 우변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오른쪽까지 계산 안 하고 바로 true로 답을 도출합니다. 물론 당연히 왼쪽이 false면 오른쪽을 한 번 더 계산을 하겠죠. and 마찬가지. true가 아니라 왼쪽이 false면 이유 불문하고 false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른쪽 우변을 계산 안 합니다. 근데 왼쪽이 true예요. 그러면 오른쪽 한 번 더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 연산 속도는 훨씬 더 빠르고요. 미리 이렇게 쓸게요. end나 5월. 자, 비교 연산자는 좌변과 우변을 모두 비교하여
모두나 이거나 비교하여 참 또는 펄스를 찾아내는 기법으로 한쪽이 완전한 충족을 하면 다른 쪽은 연산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단 하나의 비교 연산자, 즉 이렇게 사용 시 결과는 1로 도출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팁! 조금이라도 빠른 연산을 원한다면, 그리고 빠른 연산을 위해 5월은 프로가 나오기 쉽거나 우선이 되는 내용은, 그리고 엔드는 펄스가 나오기 쉽거나 우선이 되는 내용을 각각 뭐해라? 화면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 AND OR은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쓰임이 좀 많아서 이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변수 체크 fn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펑션 있습니다. 값을 데이터를 들어오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변수를 만들어서 임의의 변수 D를 하나 넣겠습니다. 이 값은 데이터다라고 쓸 건데요. 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여기다가 D의 값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체크 fn이라고 쓰고 10이라고 쓰면 사실 이거니까 자, 당연히 값은 10이 도출되겠죠. 10이 도출돼요. 자, 비교 연산자의 명령을 쓸 때 굉장히 특이한 기법 이런 것도 있다고 살짝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다 값을 안 쓰면 뭐가 나와요? undefined가 나오겠죠. 왜? 정의된 적이 없으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변수가 새로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얘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냥 난 이렇게 undefined 할 거야 라고 쓰시는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자, 실제로는 이렇게 잘 안 쓰고요. 값이 없어? 없으면 나는 not data 라고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3학년 연산자나 아니면 이제 비교문, if문 같은 거를 배우시면 그때 조금 더 이해가 가긴 하실 텐데, 원래 거기에 축약이기 때문에 JS에서는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오면 이 데이터를 써라 라고 하는데, 이 값이 비교가 아니라 없으면, 앞에 있는 아이가 없으면 뒤에 있는 값으로 대처해서 써주세요 라는 뜻으로 쓰는 기법 중에 하나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때는 5월이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이때도 값에 대한 수치 계산은 뭐가 뜨죠? 0을 뜨죠? 왜? 이름은 안 뜨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사실 값을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난 이걸로 대처하겠어 라는 뜻으로 쓸 때는 위에 뭐가 오든 간에 관계없이 처리하고자 할 때, 아니 뭐 할 때. 왜냐면 값이 있으면 그걸로 대처하긴 하거든요, 단순한 숫자는. 근데 문자가 들어오면 뒤에 거 안 쓰고 다른 걸로 쓴다거나 뭔가를 한다거나 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한번 쓰니까 내가 5월을 하나를 써야 될지 두 개를 쓸지도 한번 비교를 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